오염수 대신 오염 처리수로 부르겠다는 여권의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석 달 전에 처음 이 얘기가 나왔는데 정부가 그때는 검토한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정부 브리핑에서도 용어를 바꾸는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지만 어민과 수산업계의 불만을 우려하며 국익 차원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야당은 정부 여당이 일본을 위해 용어를 바꾸려는 거 아니냐며 국민을 농락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민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내놓기 전인 지난 5월, 여당에서 처음으로 오염 처리수라는 용어를 쓰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방류하는 물에 대해서는 일단 처리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오염 처리수라고 쓰는 게 맞지 않을까. 논란이 일자 정부는 검토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처리수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 하루 만에 용어 변경 필요성이 거론됐습니다. 많은 어민들과 상인들이 저한테 하셨던 항의 중에 하나가 왜 정부에서 오염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느냐. 해양수산부는 어민과 수산업계 피해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국익 차원에서 오염수와 처리수 어느 단어가 더 도움이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중국과 러시아, 한국이 오염수를 사용하는 반면 일본 정부는 일찌감치 처리수라는 용어를 채택했고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도 같은 의미의 영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我が国が放出を予定しているのは汚染水ではなく国際安全基準を満たすALPS処理水であり 하지만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수로 쓸 경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의 근거를 우리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가 된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정부 여당의 눈물겨운 노력에 일본 정부가 손뼉치며 좋아하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섬기는 대상은 우리 국민입니까? 아니면 일본 정부입니까? 민주당은 오늘 국내 수산물 최대 산지이자 당의 지지 기반인 전남에서 최고위원회의와 오염수 투기 규탄 대회를 열며 정부의 오염수 대응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닷새 전 잼버리 파행과 관련한 전체 회의에 불참하면서 숨바꼭질 소동이 벌어졌던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오늘 처음으로 잼버리 부실 운영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여러 논란 속에 대회가 마무리된 지 18일 만인데요. 하지만 파행 책임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를 지켜봐야 한다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국회 여성가족이 현안 질의를 앞두고 모습을 감췄던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여가부 장관 어떠십니까? 닷새 만에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논란으로 얼룩졌던 잼버리 대회가 마무리된 지 18일 만입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새만금 잼버리의 공동 조직위원장의 한 사람으로서 스카우트 대원들과 어떤 심려를 하셨던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파행 책임을 묻는 질문에는 감사원 감사를 지켜봐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누구의 책임론에 대해서 서로 미루고 그럴 건 아니고 감사원 감사를 지켜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결위에서도 김 장관은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감사원장님께서 철저한 감사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당장 누구에게 더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책임을 조직위원회 사무국 실무 직원들에게 떠넘기는 듯한 답변도 내놨습니다. 조직위 사무국이 사무정결 규칙에 따라서 중요 공사 및 용역의 기본 방침 결정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잼버리 행사 실무 전반을 담당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 장관이 잼버리 기간에 머물렀던 외부 숙소가 스웨덴 국왕 등 VIP 숙박용으로 마련됐던 공짜 숙소였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구체적인 해명은 없었습니다. 그럼 신변 보호 필요성이 심각했습니까? 저는 현장에 머물렀고요. 그러니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 대원들과 함께 수경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 장관은 국회 상임위 출석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거액의 가상자산 투기 논란을 일으켰던 김남국 의원의 의원직 제명 징계안이 오늘 국회 윤리특위 소위에서 부결됐습니다. 지난주 김 의원이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게 크게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표결에 붙인 국회 윤리특위 소위. 찬성 셋, 반대 셋 이렇게 해서 김남국 의원 제명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위원회는 국민의힘 의원 3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제명이 유력하다는 게 지배적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의 직전 김 의원은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고 결국 일주일 미뤄진 오늘 회의에서 제명안 부결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나름대로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정치적인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그런 점도 참작이 돼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은 친이재명계로 분류됩니다. 민주당 내 비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우려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김남국 의원 같은 사람을 제명하는데 민주당이 반대한다면 앞으로 어떤 잘못을 문제 삼을 수 있겠느냐. 말과 행동이 다른 민주당의 모습이 민심에 좋을 리 없다는 우려가 잇따랐습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민주당을 겨냥해 내로남불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국민 기만을 이어갈 바에는 김 의원을 복당시키십시오. 민심에 따르는 길을 거부하고 가재는 개편, 제19 감싸기에 구제불능 구태 정치를 반복하고 말았습니다. 윤리특위 전체 회의에 김 의원 제명안이 올라가더라도 여야가 6대6으로 동수인 상황에서 결론을 내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 5월 김 의원의 가상자산 투기 논란이 시작된 지 4개월째.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한 김남국 의원은 내년 5월까지인 국회의원 임기를 채울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일부 신축 아파트의 공사 과정에서 철근이 누락됐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큰 충격을 줬었죠. 이런 부실 설계와 시공을 감리 단계에서 걸러내지 못했던 배경에 감리업계에 고질적인 담합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해서 검찰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차례로 순번을 정해서 서로를 밀어주기 위해서 부실한 입찰 서류를 냈고 심사위원의 질문에 모른다고 답변하면서 일부러 탈락했다는 건데요. 손고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말 인천 검단 신도시의 신축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무너졌습니다. LH공사가 발주해 GS건설에 지은 아파트. 당초 설계도 부실했고 시공업체는 부실한 설계보다도 철근을 더 빼먹었고 감리업체는 이를 전혀 거르지 못했습니다.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 넉 달 만에 검찰이 감리업체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매출액 1,000억 원이 넘는 히림과 KD 등 LH 아파트를 감리한 11곳이 포함됐습니다. MBC 취재 결과 지난 4월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직전 감리업체 중 한 곳이 검찰에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리업체들이 용역을 따내기 위해 여러 컨소시엄을 만든 뒤 순번을 정해 한 곳씩 차례로 밀어줬다는 겁니다. 기술 제안서를 부실하게 내는 건 물론 20분씩 주어진 발표 시간조차 채우지 않았고 심사위원이 구체적인 계획을 물으면 준비를 못해 잘 모른다고 답변하며 일부러 탈락했다는 게 신고 내용이었습니다. LH의 용역 심사는 입찰 가격이 20% 반영되고 기술 능력 등 주관적인 정성평가가 80%인데 여기서 사실상 낙제해버린 셈입니다. 검찰은 감리업계가 지난 2019년부터 작년까지 수천억 원대 담합을 벌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철근이 누락된 부실 시공 아파트 15곳 중 일부 아파트의 감리업체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담합을 통해 큰 이익을 얻은 감리업체를 추려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지난 1974년 팔당댐이 완공된 이후 한강 일대에서 모습을 감췄던 천연 기념물이죠. 수달. 하천 정비 작업을 통해서 40여 년이 지나서야 다시 한강 유역에 나타났는데 이번엔 도심 하천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산책을 하던 한 시민의 카메라에 포착된 수달의 모습을 변윤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디 갔어 또? 저기다. 엄청 빠르다. 최근 서울 불광천을 산책하던 오예린 씨는 휴대전화를 급히 꺼내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화면에 담긴 건 물살을 가르며 헤엄치던 천연기념물 수달. 몸통이 좀 오동통통하고
정말 빠르게 움직여서 제가 발걸음을 띄어야 할 정도로 굉장히 집서더라고요. 그간 서울의 일부 하천 CCTV엔 수달이 종종 포착됐지만 산책로 주변에서 나타난 건 이례적입니다. 한강에 사는 수달이 홍제천을 따라서 불광천까지 왔는데 되게 깊은 곳까지 들어왔어요. 그만큼 수달이 우리 사람 사는 도시 한복판 곁으로 깊숙이 들어왔다라는 것이. 지난 3월 서울 중랑천. 뒤뚱거리며 걸어오는 수달 한 마리. 땅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더니 몸을 문질러 보기도 합니다. 3마리가 동시에 화면에 잡히기도 합니다. 산업화 이전엔 흔했지만 이젠 멸종 위기인 수달. 한강 일대에선 1974년 팔당댐 건설 뒤 자취를 감추었다가 2017년 이후 다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와 환경단체가 한강 주변에서 파악한 수달은 모두 15마리. 발자국과 배설물 등 서식 흔적이 발견된 건 11곳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생태 환경이 사람 중심으로 조성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수달을 보호한다고도 하면서 하천을 적극적으로 개발과 이용도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양립할 수 있을 것인가? 시민분들이 여기에 사람만 운동을 하거나 휴식을 하는 곳이 아니구나, 다른 생명체도 함께 사는 곳이구나를 알고. 서울시는 수달 서식지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